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다운 분을 모셨습니다. 리플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 이제 앞으로 쭉 해볼 텐데요. 리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거기서 와 하신 분 누구세요? 기PD입니다. 네. 저는 더덕이고요. 네, 열심히 뭘 받아 적고 계시는 기PD님.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뭘요? 네. 리수님 오시는데 수고하셨어요. 네. 네.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지난번에는 저희 코너에 이름이 없었는데 맞아요. 제가 이름을 생각을 해내면서 신장개혁. 네. 오늘 가위로 이렇게 좀 잘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네, 뭔가 지난번과 또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온 것 같아서 네네네 저는 되게 설레면서 왔습니다. 와, 좋아요. 네네. 네. 이름이 생기고 나서 그런지 왠지 오늘 정식 시작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너무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난번에 제가 다뤘던 주제는 이제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맞아요.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제 나의 무의식 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이라던가 나의 그런 이제 약점들 그런 거를 네, 좀 알아보는 그런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용감하신 것 같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쵸. 보통 그거를 끝까지 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어제 한 번 잠깐 애니어그램을 스터디를 했는데 이거 애니어그램 방송인가요? 아니죠. 리수님이 느끼는 자신을 이제 탐구하는 시간인 거죠. 근데 여하튼, 와, 그거를 한 번에 캐치하고 나 이거 해보겠어라고 그냥 바로 돌파하는 분은 처음이어서. 제가 7번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어제 제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약간 저를 허를 찌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 정말 더 좋겠구나 해서 어제 강의 후에 네. 저희 이제 아들 둘과 남편을 이제 시켰는데 네. 제가 어제 저희 남편은 9번 같다고 네.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는 네, 어제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냐면서 그렇죠. 네. 한 번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나왔나 봐요. 뭔가 좀 중복적인 부분도 있었던지 이제 그게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둘 다 6번이 나왔고 네. 남편은 한 번 전체적으로 했는데 정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안 하겠다. 왜 쉬고 싶은데 이걸 시키냐 이래서 그럼 하지 말아라. 이것만 봐도 오빠 알 수 있을 것 같다. 뭘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오빠 9번이야. 네, 천천히 찾아가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저는 되게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사실 갖지 않았는데 제가 이거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전에 출연했던 알레스바님을 만나 뵀을 때도 그렇고 네. 이런 인연들이 제가 저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만났던 분들이라 지금 제가 뭐 기PD님이나 더덕 PD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저의 그런 과도기 같은 거기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이 드니까 와, 우리가 전환점에 서 있는 거예요. 영곡점. 네. 영곡점.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눠봐도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너무너무 좋죠. 네. 네, 약간 제 칩으로 드러낸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 와, 대단한 여튼, 용기. 네. 진짜 네, 네.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네. 어썸하십니다. 옷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 오,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저의 두려움은 저는 일단 지루한 것,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생기 있음을 느끼게 하는 거에 대한 갈구 같은 게 늘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정말 항상 늘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친구가 힘들지 않냐. 네. 또 제가 이제 아이도 넷이다 보니까 나는 그거를 상상만 해도 힘들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이게 또 익숙해지면 난 또 새로운 걸 찾고 또 그 상황이 또 익숙해지면 또 새로운 걸 찾고 싶다. 그게 이제 제 스스로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가 이제 살아있음을 마치 증명하듯이 맞아. 저는 계속 그거를 갈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공부하면서도 7번의 특징이 그런 이제 도전과 맞아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네, 그런 것을 이제 익히게 되면서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오. 제가 이제 저희 집의 장녀기도 하지만 네. 그동안 엄마나 아빠한테 받아왔던 그 지지들 속에서 엄마 아빠가 알게 모르게 저를 가스라이팅 하신 게 아닐까. 도대체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네. 늘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겠죠. 아, 하면 항상 응원해 주셨구나. 네. 오. 할 수 있어. 그래, 너 해봐. 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잖아. 약간 그런 전 지지를 받아왔어서. 근데 그런 내면의 나의 그 두려움 속에 저의 진짜 진정한 의미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와의 대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 대화 중에 제가 굉장한 인정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네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뭔가 또 다른 거로 인해서 제가 저 스스로를 계속 이제 또 다른 분야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그 인정 욕구 때문에 더 새로운 걸 찾고 더 또 뭔가 경험하고 싶고 그게 이제 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왜 그렇게 인정 욕구에 대해서 갈망을 할까. 부모님이 주신 그런 것도 있지만 또한 거기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에 저를 자책하는 그런 것들이 제 스스로가 네 이만큼만 해도 돼. 뭐 그만해도 돼. 이런 이야기를 덜어 들어요. 제가. 네. 아. 뭐 예를 들어서 네네. 뭘 하려고 하면 안 해도 괜찮지 않아? 뭐 굳이 그렇게 제가 이제 마치 일을 벌리는 것처럼 보인 특히 이제 저희 신랑이 그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인정 욕구 때문이 아닐까. 네. 궁금한 게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맞으시면 아래로 동생이 몇 있는 한 거죠? 명이요. 하나. 네. 그러면 동생은 성격이 비슷해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네. 똑같은 부모인데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어떻게 나한테 해준 그 세팅 값이 다른 게 아니라 내 기질 때문에 부모를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똑같이 해주면 똑같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장녀들한테 가는 부모님들의 시선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해주셨던 것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셨을 수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동생은 어때요? 제 동생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네. 굉장히 수동적이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또 컸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바라셨던 거는 동생을 굉장히 사랑하는 누나상. 네. 근데 저 역시도 기질적으로 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걔를 질투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아끼고 내 동생 절대 아무도 건들면 안 되고 뭔가 이제 제가 그런 소유욕처럼 동생을 이렇게 근데 그런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부모님들이 칭찬하신 칭찬 포인트가 있으시잖아요. 두 분도 이제 따님 칭찬하신 그쵸. 포인트가 그게 이제 그 아이한테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칭찬을 받는구나가 쌓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 동생이 예뻐했을 때 칭찬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부부만의 또 칭찬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아이가 좀 커지는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제 동생은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나 말만 잘 들어도 엄마 아빠는 그래 누나랑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됐고 저는 이제 동생을 늘 돌보면서 하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동생이 엄청 순한 편이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저희가 크면서. 네. 어떻게 그럴 수가? 남매인데. 네, 남매인데요. 현실 남매 아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들이 현실남매 아니다. 니네는
이상하다 할 정도로 오. 그리고 공유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했고 서로의 이야기를 또 제가 좀 수다스러워서 동생한테 막 동생 컴퓨터 할 때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 막 오늘 무슨 일 있었고 하면 다 들어주고 오. 같이 얘기해주고 오. 그래서 지금 와이프한테 굉장히 잘해요. 네, 그런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보통 와이프들이 막 말을 하면 남자들은 자기 말만 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네. 남자분들은 단순한데 너무나 포괄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여기서 어떤 포인트에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그게 있대요. 근데 제 동생은 정말 잘 들어주고 요리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막 음식도 자기가 하고 애들 와. 이유식도 자기가 다 만들고 요즘 남자네. 네, 그런 기질이 또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성향이 다르거든요. 진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이 타고난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혹시 어릴 때 있었나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부모님이 저한테 보여지는 기대라는 그 모습이 제가 아이를 낳으니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어차피 갖고 태어난 그런 환경 안에서의 경험이었었는데 네. 제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고 저랑은 또 정반대인 남자를 만나서 살아보니 그 기대라는 부분이 저한테만 쏠려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을 해야 되고 또 이만큼을 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는 느낌이고 이 스스로가 그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저를 발전시키는 또 원동력이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때론 그게 힘들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이라는 얘기를 제 안에서 계속 하게 되고 남편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남이랑 같이 해보는 게 어때? 왜 당신 혼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아, 친정에 뭔가 해결할 일이 있을 때? 네, 만약에 친정일이 있거나 하면 저는 이제 뭐 이게 뭐 남자 여자 딸 아들을 떠나서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제가 이렇게 나서서 네. 해결을 해드리고 싶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저는 큰 며느리고 남편도 첫째이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제가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 그렇게 커왔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민낯을 몰랐던 거예요. 아. 네,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그리고 전혀 반대의 사람을 만나보니 저도 저를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런 욕구를 갖게 됐을까. 어제 그래서 네. 이제 강의 끝나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두려움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네 떠오르더라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들여다보기를 하는 걸로. 네. 네.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건 K 장녀 특이라는 느낌 되게 많이 주시네요. 이게 기질인지 어떤지는 뭐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알겠지만 네네. 딱 K 장녀들이 가지는 그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응원은 해주셨지만 네. 또 주어 주신 책무가 있었던 거죠. 그쵸. 네, 맞아요. 동생에 대한 거라든가. 근데 또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셨단 말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그게 오면 거부하거나 네.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또 그런 것도 보면 뭔가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들이 제가 스스로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근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제 벅차지는 순간이 오는 네. 저의 입장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저를 찾게 된 네. 보통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 모습이 네. 저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후에 이제 깨달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가 편찮으시지만 뭐 동생이랑 계속 더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예전에 저였다면 이제 저 혼자서 그냥 해결하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네,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시댁이 좀 그런 분할이 좀 잘 되어 있어서 거기가 형제지만 너의 영역은 여기, 나의 영역은 여기 이렇게 남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의 영역에서
각자 할 수 있는 걸 하자,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그거를 이제 저는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네, 혼자서만 다 감당해야 될 게 아니다. 라는 것들. 그래서 저의 이런 에너지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두려움이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늘 뭔가를 갈구하게 되고 인정을 받아야 하며 네, 그걸로 인해서 제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좀 이제 내려놓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통 어떤 좌절이 있을 때 굉장히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네. 금방금방 괜찮아 하고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리수님은 금방 털고 일어나서 무언가를 또 잘 해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그 인생 과정 쭉 과정 중에서 내가 이 부분이 진짜 힘들었어 하고 기억나는 어떤 순간들이 좀 있나요? 저는 네. 이게 부모님한테 그런 높은 지지와를 나에 대한 믿음과 이걸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를 오해를 할 때 누군가가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해를 할 때 보통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 막 오해가 억울해서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누가 오해를 하면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아니면 되지가 안 됐어요. 저는 전자. 나 아닌데 왜 나한테 아니야 이렇게 하는 스타일. 근데 그걸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어렸을 때의 저의 모습은 드러낼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이 없어서 혼자만 이제 그게 끙끙 앓았던 그런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둘째가 이제 친구를 작년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엄마 걔가 학교에서 갑자기 아는 척을 안 해.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뭐 애들 속단말로 막 쌩을 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친구는 거기까지야. 그냥 그럼 또 너는 다른 친구들이 있잖아. 그 친구랑 이제 같은 반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본인은 되게 의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엄마 어떻게 너무 슬프지. 나 속상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하지만 우리가 모든 인연이 계절 인연이라는 게 있다. 설명을 제가 하면서 멋지다. 네, 우리가 봄에 만나는 인연, 여름에 만나는 인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초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다 다르고 사회생활하면서 또 만난 친구가 다르다. 지금의 너희의 개념은 꼭 같은 나이여야지만 친구가 되지만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또 나이가 달라도 우린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인연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의 이제 일화를 얘기를 해준 게 저는 엄마 아빠가 그냥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K장녀로 굉장히 착한 아이를 키우셨어요. 욕도 모르고 그냥 마냥 착한 애.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그래서 그냥 성적도 좋았고 그냥 그런 착한 아이였는데 이 여자들의 세계가 약간 셋이 되면 둘이 돼야해서 하나가 도태가 되고 이런 맞아. 경험들이 네,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제 내면의 힘이 엄마 아빠는 남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네. 내가 조금 빚지는 느낌이 있어도 네가 좀 참아야 되고 또 저는 누나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되고 이렇게 저는 컸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못된 친구들을 만나면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틀 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짝꿍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좀 반에서 조금 강한 친구긴 했는데 그 친구가 본인의 필통이 없어졌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봤다 짝이니까 못 봤는데 했는데 너가 가져간 거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시작한 거여서 나 아니야 나 안 가져고 내가 그걸 왜 가져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눈치는 있으니까 본인이 잃어버린 게 맞는데 잃어버리다 찾았어요. 근데 초등학생의 아이들이 너가 가져간 거 아니야에 시선이 집중이 됐고 저는 아닌데 그랬더니 그 친구도 민망했는지 못됐던 거죠. 찾은 필통을 제 책상 서랍에 넣어놨던 거예요. 저런. 그래서 이거 봐 네가 가져갔잖아. 그래서 난 넣은 적이 없고 너가 내 책상 서랍에 넣지 않는 이상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찾아서 넣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아니다 했는데 그러면 네 책상 서랍에 나온 거 너는 어떻게 증명할래? 누가 갖다 놨는지 증명할 수 있어?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때가 저희 졸업여행 바로 한 달 전이었는데
친구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졸업여행이 최악의 졸업여행이 된 거예요. 너무 즐겁겠다. 갔는데 물론 한 친구가 제 옆에 있어서 정말 그 친구는 제가 평생 고마워하는 친구인데 다른 친구들은 야 제가 제 거 훔쳤대 이렇게 됐었던 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해라고 이제 제가 아니다 끝까지 제가 그거를 그 친구한테 대적을 못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속만 상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그런 이제 음해를 할 때 가서 너 내가 네 거 가져간 거 본 적 있어? 지금의 저라면 본 적 있어? 너도 증명할 수 있어? 네가 잃어버려놓고 왜 나한테 그래? 그때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용기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해주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친구도 심지어 내 짝꿍도 사이가 좋았던 내 짝꿍도 그런 본인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친구도 지금 너를 뭔가를 오해를 할 수도 있다. 뭔가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아는 척을 안 한 걸 수도 있으니 근데 그 오해는 엄마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왜 못 그랬지 하다가 그 친구를 제 친구 결혼식에서 만난 거예요. 아이를 다 낳고 26 정도?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그 기억을 털어내면서 그걸 아이한테 알려준 게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냥 그 친구는 거기까지였고 나는 엄마는 엄마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러니까 너도 네가 그 친구한테 최선을 다했다면 오해를 푼다거나 그걸 뭔가 막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거나 안 해도 된다. 이야기를 친구한테 계속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친구가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너가 그 친구한테 정말 충실했고 진실됐다면 그 친구한테 굳이 나서서 더 오해를 풀기 위해 그런 과정 자체가 너한테도 상처일 수 있고 그리고 거기까지 인연이다. 그걸 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제 현재 친구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기억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제가 오해받는 순간들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착하다 보니까 동네 북처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야, 쟤 좀 그런 거 좀 저 좀 별로지 않냐? 막 이렇게 만약에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뭐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한 게 같이 욕을 한 상황이 또 되는 되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깨달았거든요. 왜 그 6학년 때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중1 때 친했던 친구 역시 제가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착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내가 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같이 동의를 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가 중간에 전학을 가게 돼서 제가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에 걸쳐서 그런 상황을 겪어가면서 내가 무조건 이게 착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그렇게는 살아서는 내가 안 되겠구나. 네.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성향이 많이 바뀌었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 네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오해에 대한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그게 다시 되새김질에 제가 다시 13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때가 아직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때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전 되게 오해받는 걸 싫어해요.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그래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 내 뜻은 이게 아니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고 더 뭔가 뭘 찾고 해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과의 싸움 포인트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나죠? 나세요? 말이 저를 보인다. 오해할 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떨치지 않으면 그걸 제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냥 저 사람의 생각일 수 있는데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나도 상대를 오해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랑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그 사람이 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난 아닌데. 그럼 그냥 난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맞아. 이거는 기질하고 좀 다른 트라우마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살짝 들긴 하네요. 맞아요. 그건 되게 비슷하다. 저도 그 이야기가 잘 통하는 편이지만 그렇죠. 이야기가 남편하고 네네네. 잘 통하는 편이지만 저도 오해를 받으면 그건 되게 진짜 싫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그냥 공통적으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인정 욕구가 강하시다는 것도 약간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근데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건 좀 다른 의미라고들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네. 내 생사의 선택권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제 얘기하시면서 7번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나한테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들에 대해서 자녀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걸로 인생을 뭔가 가이드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멋진 엄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이들의 그 하나하나 성장하면서 문제는 다 그 아이들이 갖고 가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엄마가 끙끙 앓고 짊어지고 가면 아이도 해결이 안 되고 엄마도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툭툭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게 되게 멋지네요. 그래서 아이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이해를 못 해주고. 누구야?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아, 같이 화내주. 와우. 오. 저희 둘째는 특히나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오, 때문에 훌륭하다. 누구야? 누가 그렇게 엄마한테 했어? 막 이러면서 와 진짜 어이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둘째는 그런 얘기를 잘하는 성향이거든요. 나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래서 오해받는 것도 싫어하긴 하지만 그 아이의 성향은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엄마 그럼 그때 아니라고 하지 그랬어. 아니 아니라고 했는데 상황이 또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더라. 그래서 역시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마무리는 졌는데 어제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을 생각하다가 나는 되게 인정을 받고 싶구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런 지루해지는 게 싫다 해서 시작된 게 왜 지루하지? 아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뭔가를 계속 새로운 거를 인정받고 싶나? 이렇게 가다 보니 왜 그럴까? 난 그래도 엄마 아빠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과거로 가다 보니까 오해받았던 순간 내가 잘해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못하면 더 오해를 받을 거고 그러니까 그 오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기 싫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2번, 3번, 4번 중에도 이런 보여지는 모습에 맞아요. 대해서 관계에 맞아요. 대해서 나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게 저의 날개지 않을까. 아, 날개는 아직 공부 안 하셔서 날개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서 간다는 거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찾은 두려움은 아직 표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거일 수 있고요. 진짜 두려운 건 저 내면에 갇혀 있어서 아직은 못 찾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찾아가는 과정이 소중한 거니까요. 이렇게 네,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는 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들 4명이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달라요? 첫째는 네. 저랑 남편의 좋은 점을 닮은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 첫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잘 컸구나. 네, 너무 잘 오. 컸고 물론 이제 막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거나 하진 않지만 늘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네 그런 모습들 볼 때마다 그래서 늘 뭘 하면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와. 저희가 때론 볼 때마다 못할 것 같은데 근자감. 근데 본인은 굉장히 그런 자신감 근데 그거는 어떻게 스스로 만들려고 해도 사실 쉬운 게 맞아요. 아니니까 넌 그게 조금 타고났나 보다. 근데 남편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고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점을 저희가 물려준 것 같아서 그래 좋은 점을 가져갔구나 하고 둘째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성적인 아이라 첫째는 좀
자기를 엄청 드러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진 않아요. 이야기는 저 참 잘해도 감정의 기복이 저한테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 아이를 키우다가 그러니까 첫째도 처음에는 예민했지만 그거야 이제 첫 아이고 저도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고 둘째를 낳았는데 얘는 1만 줘도 엄마 고마워 했는데 얘는 3, 4를 줘야 하는 아이인 거예요. 특히나 감정적인 공유를 제가 칭찬이라던가 스킨십이라던가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고 또 이제 포지션 자체가 둘째다 보니까 그러네. 형한테 뭔가 지기 싫고 엄마 아빠는 다 형만 예뻐하고 이런 얘기도 할 때도 있고 지기 싫고 그런 마음도 있고 경쟁 심리를 갖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이랑 싸우거나 아니면 저한테 진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제가 집에서 가끔 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는 어쩔 줄 몰라요. 그냥 엄마가 울면 동생들을 그냥 돌봐준다거나 엄마 왜 그래? 그냥 이렇게 물어봐서 말로 표현이 아니라 몸으로 이제 이미 뭐 밥을 혼자 하고 있다던가 동생들을 시킨다던가 이런 이제 제가 혼자 달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고 둘째는 방으로 들어와요. 와서 괜찮아? 그렇게 속상했어? 내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듣게 됐는데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막 엄마 뭐 내가 있잖아 하고 같이 우는 아이. 또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셋째가 1학년이 돼서 워낙 넷 중에 가장 똘똘하고 가장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시켜도 돈이 아깝지 않겠다는 친구인데. 셋째가? 네. 내 학교에서 너무 생활을 잘할 거라고 저희는 이제 믿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입학 이틀 만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 과학실험이라는 그 방과후를 시켰는데, 이렇게 테이블이 크거든요, 과학실에. 네. 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다. 활발하구나.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니 예쁜 얼굴이 다칠 뻔했습니다. 집에서 주의를 시켜주세요. 근데 그런 가 저한테는 그 오해라는 핀트 때문에 얘 그런 애가 아닌데 너 왜 그랬어? 이제 애를 이제 잡들이를 하는 거야 집에서. 너가 집에 식탁 위에도 안 올라가는 애가 저희 식탁도 6인 식탁이니까 되게 크거든요. 뭐 어디 올라가서 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늘 얘기를 하니까 잘 안 하는데 왜 올라갔어? 그것도 거기 과학실인데 위험한데 왜 올라갔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래요? 거기서 뛰고 싶었대요.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엄마 난 거기서 뛰어도 되는 줄 알았어. 너무 커서 한번 뛰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 순수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핀트가 제가 지금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너무나 이제 이 아이를 제가 바라봤던 모습과 저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그냥 얌전히 앉아서 수업 듣고 아무리 활발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하마터면 진짜 다칠 뻔했잖아요. 특히나 또 과학실인데. 그래서 너가 그런 애가 아닌데 괜히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찍힌 것 같다는 생각에 또 이제 저는 거기에 막 또 이제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똑바로 앉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막 속상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담임 선생님께 이틀 만에 전화 받은 적이 처음이라 왜 그랬어?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넷을 키우다 보니까 뭔가 놓친 게 있나? 막 이제 저를 또 계속 이제 또 이제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혼자 살짝 눈물을 보였더니 다시 둘째 등장? 둘째가 나중에 이제 제가 방에서 나와서 이제 막 또 밥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 괜찮아? 이러면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뭐 애들이 한번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안 다쳤으니까 됐잖아 이러면서 그리고 이러는 거 엄마가 모르는 부분으로 얘가 원래 그렇게 잘해 우리랑 놀 때도 놀이터에서도 막 뛰어내리고 해 엄마만 있을 때 안 하는 거야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엄마가 속상해서 나도 밖에서 울었다고. 그리고 얘를 데리고 얘기를 했나 봐요 또. 형이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럼 위험한 거 하지 말고 그리고 그때 상황에 둘째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학교에서 마침 그때 마주쳐서 너 내려와. 너 위험해. 너 엄마한테 형이 가서 말한다. 빨리 내려와.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빨리 내려왔는데 멜멜멜 막 이러고 이제 그 나이 때 그렇지. 1학년인데 뭐. 해줘야지.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다 다른 성향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처음부터 그렇게 비춰지는 게 이게 혹시 혹여나 이게 쭉 그렇게 비춰질까봐라는 그런
과한 이제 저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둘째는 캐치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조금 약간 제2의 저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엄마도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다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눈치가 있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좀 그런 거를 좀 잘 공감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제 안에 들어갔다 나갔나? 그러네. 그래서 근데 말을 안 들을 때는 들어갔다 나온 애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런 아이고 셋째는 네, 저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뭐 구구단 익히고 혼자 책 읽고 혼자 다 했어요. 네, 한글도 혼자 때 그래서 저는 도대체 오빠한테 별종을 나왔다 우리가 어떻게 혼자 한글 뗐지? 진짜 5살 때 선생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어머니 책을 읽어서 집에서 가르치시냐고 그래서 저희는 집에 기억 니은도 안 붙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런 아이라 자기 거를 굉장히 잘 찾아서 하고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도 말하고 싶고 얘도 말하고 싶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기다려야 되는데 잘 또 기다리지도 못해요. 그럼 자기 얘기를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얻어야 되는 또 그런 성향인 친구인 것 같고 막내는 그냥 공주. 막내는 그냥 예쁘고. 네. 셋째는 좀 더 이해가 되네요. 셋째는 형들이 있으면 항상 그렇잖아요. 저희 3남매가 포도를 먹는 속도를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 때 빨리 안 먹으면 내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특히 남자애들이잖아요. 그리고 터울이 좀 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셋째는 생존을 위해서 아까 말씀을 딱 그 포인트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말을 빨리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둘째보단 셋째들이 말이나 글이 빨라요. 근데 그게 특별히 영특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지지 않으려고. 나도 해야지. 거기 끼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영향을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셋째는 절로 키웠네 정말. 그냥 그렇죠. 저절로. 환경이 키운 거죠. 그 케이스는. 그래서 이건 또 기질이랑은 좀 다를 수 있는? 이게 다둥이를 키우는 맞아요. 부모들의 혜택이네요. 맞아요. 저희는 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하나 새로 막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첫째를 키우다가 둘째, 셋째가 나오니까 첫째한테도 조금 덜 신경을 쓰는 게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첫째는 항상 제가 의식적으로 소통하려 해요. 이제 둘째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가 잠깐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학교를 전학을 가게 됐는데 그 학교에 이제 저희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아이라 이제 선생님이 뭘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반 친구들 중에 몇몇 아이들이 그걸 만져서 깨트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왔는데 깨져 있었어요.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 근데 얘는 그걸 자기가 봤으니까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의감. 제가 있었는데 쟤네가 깨고 그대로 이렇게 포켓에서 놀려놓고 갔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 불러서 또 이제 잘못된 거는 가르치셔야 되니까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한 번 더 물어볼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그때 이 아이들이 본인들 입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4명의 무리였는데 저희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학생인데 저런 애 이제 해서 남자애들끼리 이제 좀 기싸움이 일어났는데 조금 크게 그게 싸움이 번져져서 그 세 아이 중에 이제 주동자였던 아이가 저희 아이를 두 아이한테 시켜서 데리고 오게 만들어서 거기가 되게 CCTV가 많은 학교였었거든요. 없는 구석을 또 어떻게 그렇게 찾았는지 거기를 데리고 가서 양팔을 잡고 넷이잖아요. 양팔을 잡고 한 애가 저희 아이를 넘어뜨려서 주동자인 애가 저희 아이의 눈을 밟은 거예요. 아이고. 웬일이야. 그래서 그때는 아버님이 이제 막 오늘 내일 하셨을 때였고 그 상황이 터졌을 때가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가게를 2개를 하고 계셨어요. 이불 가게와 음식점을 하고 계셔서 저희 신랑은 원래 그 이불 가게를 물려받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했던 거니까 엄마의 이 가게를 돌보고 있었고 왜냐면 어머님이 24시간 아버님과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어가지고 저는 이제 음식점을 담당을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도 엄마 아빠는 막 새벽까지 바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근데 이제 시간이 며칠 지나서 눈 근처에 상처가 있길래
다쳤어? 이랬더니 밥을 먹으면서 있었는데 다쳤어? 엄마 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밟더라? 이래서 밟더라?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야 너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어떡할까? 그래 사실은 속상했어. 그래서 형님한테 가서 이르려고 했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형님한테 이러는 것도 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대요. 근데 아프긴 아팠고 속이 상했대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안과를 갔죠. 그랬더니 눈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눈 아래. 아이고 저런. 웬일이야. 그래서 안 아팠어 했는데 아팠죠. 근데 걔는 그냥 우리 타박상 다치듯이 그냥 일단 해를 입었으니까 아픈가 보다 했지 그 정도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멍이 든 게 6주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진단서에.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고 네, 그 당시에 주동자였던 그 친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사건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아버님이 그 이후에 며칠 있다 돌아가셨고 다시 동네로 돌아왔을 때 그때 알았던 친한 친구분이 이제 심리상담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개인 상담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아이 심리상담을 했죠. 이거를 저도 너무 처음 겪는 일이고 학교에서도 1학년이 그랬던 거는 처음 겪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른들이 멘붕이 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일단은 마음을 다치든 다친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 선생님을 붙여서 이제 여러 번 상담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무의식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내 머릿속에 방을 찾고 내 마음의 방을 찾아서 거길 들어가 보고 거기 뭐가 있는지부터 해서 막 이제 전문적으로 아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이거를 굉장히 엄청 조그마한 방에 가둬뒀더라고요. 이야기를. 큰 방도 아니고 되게 작은 방 안에 꽁꽁 문 열게. 그 선생님 그걸 열어라. 그래야 한다. 그래서 봐. 뭐가 있는지 했더니 그때 열고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셔서 그거를 이제 그 방이 아예 없다고 느끼게 만들거나 선생님 얘기하시는 건 그 방 아예 키워서 그걸 자기가 이제 인식을 하고 그걸 그냥 깨달으면 앞으로의 닥치는 상황들에서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내가 뭐 좀 무시할 거는 무시를 하고 꼭 내가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러진 않구나. 뭔가 이제 스스로 깨닫는 뭔가 그게 되는 계기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기억을 그냥 우리로 따지면 그냥 투명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나중에는 맞아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 커진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첫째를 같이 했어요. 그냥 이제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냥 셋째가 이제 태어났고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그때 MBTI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MBTI 검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ENFP인가로 나왔어요. 굉장히 네, 그냥 굉장히 낙천적이고 네, 좀 유하고 그냥 유동성이 있는 성향이잖아요. 그 MBTI 자체가. 근데 선생님이 상담을 해보니까 얘가 너무 책임감이 많고 너무 참고 너무 이제 이렇게 자기의 그런 욕구를 닫고 있더라. 이거는 부모님이 잘못하신 거다.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얘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주지 않았고 아까 더덕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도 못 가졌고 그래서 그냥 걔는 그런 아이. 너는 그냥 늘 잘하잖아. 아 그때 제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러니까. 했던 거잖아. 이게 그 사실 그런 계기로 제가 조금씩 깨닫기도 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아이한테 선생님이 이 말을 꼭 하시라고 중학생이 되기 전에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지 않으면 얘는 이제 사춘기를 엄청 크게 겪을 거다. 보통의 이런 아이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네가 힘들 땐 언제든 해줘야 한다. 너가 하기 싫을 때 이야기해야 된다를 싫은 걸 표현하는 걸 가르치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살짝 울컥한데 3학년짜리가 펑펑 우는 거예요. 10살짜리가. 진짜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싫었던 순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동생이 너무 어리고 둘째가 그런 일을 겪고 할아버지가 또 갑자기 아프대. 너무 아버님이랑 각별했거든요. 첫째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그런 힘듦 속에서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근데 단지 전학을 갔던 학교는 저희가 예전에 살던 동네였어서 큰애는
학교 생활은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이 원래 친구들이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본인이 하기 싫었던 욕구들을 표현을 못했는데 엄마가 얘기를 해 언제든지 이렇게 하니까 막 울더라고.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저희가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제가 싫은 부분이 뭐가 있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랑 저도 되게 많이 울었던 게 저희한테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장남 장녀시니까. 네. 남편도 싫은 걸 싫다고 말을 못했고 저도 그랬던 모습이 발견이 되면서 우리 서로한테만큼은 좀 표현을 하자. 근데 이제 그 표현을 하자 시작해서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상처도 받고 하긴 했는데 과도기죠. 네. 그거를 당장 부모님한테 달래달라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승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니 이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첫째한테만큼은 싫으면 싫다. 그런 거를 그때 그걸 안 해봤더라면 아마 첫째가 지금의 이 중학생 생활을 되게 힘들게 겪을 수 있겠다. 맞아. 네, 그래서 지금은 싫으면 싫다 이야기를 하면 그럼 알겠다. 알았어, 그럼 엄마가 할게. 뭐 그래서 이제 또 둘째한테 조금 넘기는 것도 있죠. 형이 혼자 너무 힘드니까 너가 할래? 이렇게 도와줄래? 그리고 또 둘째는 굉장히 이 관계주의적인 아이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고맙다 해주고 하면 또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담을 점점 줄여주는 그런 이제 하나하나의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계기였지만 저희 아이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맞아. 네, 그게 다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네. 상담사 찾아가시는 부모가 네.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일을 키우죠. 그렇죠. 그런 일종의 학폭 아닌 학폭인데 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가해 학생을 벌하는 데 집중을 하지 내 아이가 피해 학생의 마음을 돌보는 쪽에 집중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맞아. 근데 그런 걸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또 네. 큰애도 혹시나 하면서 했다는 게 네. 저희가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 들을 때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게 한번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종종 드려요. 네. 근데 잘 안 하세요. 아. 그게 마치 우리나라 정신병 뭐 이러면은 뭔가 몹쓸병이고 네. 부끄러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네. 그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상담받는 거가 굉장히 예전보다 예전보다는 좋아진 훨씬 게 좋죠. 오은영 박사도 TV에 많이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 지혜롭우셨던 건 정말 더덕님이 잠깐만요. 본인이 본인을 칭찬하고 싶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PD님이 칭찬하고 싶은 게 칭찬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아니야. 몰아가기, 오해하기. 이게 오해하기죠. 그게 아니에요. 내 인지가 이제 노년이 돼가는지 계속 얘가 버벅거려. 버퍼링이 생겨. 인지 헷갈리다. 그러니까 머리 생각하는 거랑 말이 따로 돈다니까요. 이게 문제인데.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들어드릴게요. 네. 그 보이는 어떤 그 상황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우리 아이를 그렇게 했네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는 거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고 네.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는 스쳐 지나가지 마음이 아팠겠구나. 근데 그거를 제대로 좀 치유받게 해줘야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부모는 진짜 없거든요. 맞아요. 기비님 말씀대로. 근데 그거를 마음을 어떻게 보려고 했을까 그게 되게 진짜 멋지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약간 저희 부부가 단순하기도 해서 약간 우리가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 네. 네. 잘하는 분야에 그것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그때는 참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에 특히 이제 그때 또 저한테는 좋은 인연이 닿아서 그 친구 어머님께서 이렇게 또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한테는 또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아이가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할 수 있게 저희 집에서 본인 방에서 네, 선생님이랑 앉아서 너무 좋다 그거는. 네, 손을 잡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집으로 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저희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막 맞아요. 병원에 가서 네, 무섭지. 네, 무슨 새로운 룸에 들어와서 하면 뭔가 이렇게 위축되고 다 맞아요. 자기를 꺼내지 못하는데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냥 선생님이랑 사적으로 제가 그 언니랑 친한 친구분이었으니까 저희 한번 만나서 같이 이제 밥을 먹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한테도 선생님이 이상해. 그래서 그 사적으로 만났을 때도 잘 지내? 이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정신과적 전문의의 관점에서 하셨는데 잘 지내고 아이를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잘 아이가 잘 그거를 극복한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런 몇몇 가지의 만약에 이런 행동 추이를 보이면 다시 해야 한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그 기억을 좀 이렇게 많이 무마를 시켜서 뭔가 다시 새로운 경험들, 뭔가 다시 뭔가 또 다른 이런 자극제들을 투입을 시켜서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걸 만들어 놨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건 언제 어디서 이게 팍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저 작은 방 안에서 큰 방이 될 수 있으니 근데 그런 추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그런 건 보이지 않았고 아이도 네. 인자가 기질이 좋네.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긍정의 에너지가 있나 보네. 부정적일 땐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그래요?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사춘기인 것 같아서 네. 그럴 때가 됐네요. 5학년. 네. 그러네요. 근데 주변에 그런 분 한 분 계시면 좋은 것 같긴 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혈압을 잴 때 네. 처음 재는 게 거의 틀린대요. 특히 병원에서 재면. 왜냐면 긴장하니까. 그래서 한 서너 번을 재야 이게 제대로 된 게 나온다고.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긴장하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얘기가 내 마음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각색하고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니까 나도 상대방도 오해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부러운 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가 합심해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결하자가 이게 박자가 좀 착착 맞는 거잖아요. 안 맞나? 네, 안 맞을 원래 때도 맞았다 있는데. 맞았다 하는 게 네, 맞아요. 그게 또 재미고 묘미인 걸로.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사실 남편도 받게 해주고 싶었던 게 그래서 남편은 그때 MBTI를 시험지를 받아서 그때는 MBTI 돈을 주고 이제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험지 적어서 뭐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남편도 아이랑 똑같은 이제 FP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이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저랑 비슷하게 컸으니까 자기 가장이 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아픈 상황에 내 아이한테 그 상황이 또 터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태풍의 눈이라고 하나요? 태풍의 눈에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근데 성향이 저는 오히려 잘 드러내거든요. 저는 부모님한테 드러내는 법은 배웠는데 남편은 이제 자기의 감정 표현을 좋은 감정마저도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쑥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성향? 이렇게 너무 좋으면 좋다고 하고 뭐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하고 뭐가 이렇게 말이 있어야 되는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좋다고 막 좋고 뭐 그것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좋으면 그냥 막 좋아 그래야지 막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해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저도 많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수가 적어지고 사람이 너무 가라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MBTI를 시키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오빠는 이런 성향이래. 뭐 나는 그렇고 아이들은 이렇대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당시 저희 셋째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거든요. 아빠한테는. 아기가 막 한창 말하고 막 이럴 때인데 갑자기 색깔을 영어로 읽어가지고 또 저희가 집이 또 난리가 났었거든요. 천재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좀 이제 이게 약간 융화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그런 이제 그거 역시 나의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어떤 부분이 나에게 이제 그거를 이제 벗어나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 히든 구역인 것처럼 아예 그걸 더 숨기고 싶고 더 이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지금 이렇게 하면 그냥 살지 뭐 하면서도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K 장남 특이해요. 아마 남편분이 첫째가 아니었으면 정말 ENFP라면 다른 모습을 보이셨을 거예요.
네. 네, 깨발랄하잖아요. 원래 ENFP는. 맞아요. 네. 그리고 계획 없고. 네. 근데 정말 저희 여기서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봐도 그 MBTI가 틀리진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른 모습을 사회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치. 사회화된. 그렇죠.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네. 일할 때의 모습이 다르게 튀어나오기도 하는 맞아요. 거죠. 그 심리에 그 있어요. 몇 번째 순서로 태어났느냐. 그것도 많이 작용해요. 첫 번째 태어났느냐, 두 번째 태어났느냐. 그것도 심리적으로 연구 자체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외동인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 받으신 거죠. 애가 넷이 나 되는 거죠. 요즘 기준으로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가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애들 키우면서.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네네. 남편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섞였을 때 다른 모습이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모습을 안 보고 집안에서의 모습만 보면 남편은 예를 들어 장남, 네. 남편은 예를 들어 진짜 남편, 네. 그리고 내 아이의 아빠로서의 모습밖에 안 보여주는 거죠. 그쵸. 일종의 하나의 페르소나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역할에서 주어진 어떤 롤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여행을 갈 때 단체로 가보잖아요. 네. 그럼 그랑 다른 모습들이 튀어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럼 내 롤이 달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고 말을 안 하면 제가 말을 해요. 네. 근데 다들 말을 잘하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제가 못하러 껴요. 그럼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양쪽 집단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네네. 제가 젊었을 때 회사를 여러 번 옮긴 적이 있는데 네. 회사를 딱 옮기잖아요. 그 회사에선 낯설고 하니까 말을 안 해요. 네. 그럼 되게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좀 적응되고 나면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네. 섞여 있는 상황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것도 어떠한 집단이고 하니까 그쵸. 그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죠. 네. 집에서는 막내라 가지고 제 여동생이 그렇거든요. 막내라서 네. 막내 그게 보여요. 네. 근데 회사에서 하는 모습은 카리스마. 같은 카리스마 모습을 짱. 보여주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는 거기서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그래서 집안이 화목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내가 그 안에서 역할이 달라도 내가 나가서의 역할을 내 역량을 충분히 그럼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이제 남편이랑 잘 살려고 이혼은 하지 말자. 아이들을 위해서 키우면서 네. 정말 많은 걸 서로 알아가고 성장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든든해진 걸로 진짜 잘 사실 것 같아요. 왜 그래서 나이도 1살 차이라 뭐 어떻게 보면 친구일 수 있지만 그쵸. 저희가 한 달 연애하고 아이가 생겨서 3개월 만에 결혼한 코스라 저는 결혼을 했어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거는 5년 연애하고 결혼해도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너무 낯설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막 그런 이제 웹툰이나 드라마에서 보는 무슨 정략 결혼 마냥 모르는 사람과 결혼한 느낌인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전에 만났던 전 엑스들은 2년 만나고 3년 만나고 저는 한 사람 만나면 1년은 만나봐야지 계절은 돌아봐야지 막 이런 주의라 싸워도 그래도 지속을 해보는 스타일이라 좀 만나면 오래 만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한 달 만에 이건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했는데 남자 쪽은 너무 막 행복해 하시는 거야. 막 너무 축복해 주시고 내 나이가 아직 23인데 내가 이거 결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결혼은 했지만 그래서 그 낯섦에서 오는 또 과정에서도 힘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5년 사귄 부부도 그러신구나. 배신감만 커집니다. 5년 동안 내가 알았던 게 뭐냐. 또 그럴 같이 수도 살면 있겠네요. 또 다른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데이트를 맞아요.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삶은 같이 산다는 거는 그냥 일상이잖아요. 네. 데이트는 그래도 어떤 만남으로 좀 특별한 이벤트고. 어떤 시간이고 그러니까 일상을 같이 산다는 건 이벤트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분석적인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이 네. 5년을 사귀면서 파악 끝났다. 어. 라고 하고 결혼했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 이런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셔서 맞다. 뭔가 신빙성 있는. 네. 그래도 그 남편분의 성향이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하는 거 좋아하시고 화합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선택은 잘하셨다. 네. 잘 맞춰서 또 살면. 네.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경상도 쪽이기 때문에 네. 경상도 남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가장인데 하면서 진짜 집에 와서 하는 말이 3개밖에 없다는. 그 옛날 자자.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도 안 그럽니다. 아니. 그래요? 아직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비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좀 내가 뭐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낯간지럽고, 맞아요. 뭐 그걸 못 하겠고, 쌍남자잖아요. 쌍남자. 그런 게 맞아요. 있어서. 그래서 네. 리수님 멋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거를 네. 내놓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하시잖아요. 저 계속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할 만한 포인트만 합니다. 저 없는 걸 만들어서 얘기하는 재주는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늘 듣고 계시는 밖에 계신 PD님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인증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럼 준비하신 이야기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뭔가 또 보따리가 있을 때 네. 또 그걸로 한번 다시 만나는 걸로 그 할까요? 정도까지만 더 하셔도 돼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칭찬받으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오늘은 리수님의 마음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느꼈던 본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로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고 네. 또 거기에서 힌트를 얻고 용기를 얻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용기 내십시오. 네. 네. 꼭 책 쓰십시오. 유튜브도 하시지만.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